네, 증시는 지금이고요. 금요일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시장 전문가한테 또 기업을 던져야죠. 어떤 기업 던져볼까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태양광 내에서 한화 솔루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세 이유부터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아리백 산단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아리백 산업단지라고 한다면 입주한 기업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해당 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RE100. 약간 터미네이터 같은 RE100하고 어감은 비슷한데, 자,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분야 지금 뜨거워지고 요즘 같은 날씨라면은 태양광이 잘 돌아갈 것 같죠. 저도 잘 몰라요. 셀 구조나 에너지의 효율성이나 이건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자,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네요, 먼저. 네, 저도 아리백이라는 단어를 듣고 REF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지, 이거. 그랬어. 일단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네. 정책을 위반을 하거나 어떤 나라를 바꿔나가는 그런 혁신적인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는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가성비는 조금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정 아나께서 이제 국내 이슈를 말씀을 주셨는데 새벽간에도 이 미국에서 감세안에 이 태양광 관련해서 세제 금액을 줄이는 것이 철회가 되면서 국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는 투자 인사이트가 부각되면서 그 두 가지 모멘텀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라고 봤을 때는 태양광 에너지랑 해상풍력 에너지로 갈릴 수가 있는데 종목들은 다양합니다. 태양광에도 10개, 15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리스트업 할 수 있는데 그 두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실적 퍼포먼스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정책이 나왔을 때 태양광 관련이 이제 보통 메인으로 나오고 그 아랫단 이제 해상풍력이 곁들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있는데 실적 어떤 견조성 이런 부분들 해상풍력들이 있고 오늘도 하나솔루션을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도 수급은 괜찮은 걸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간 변동성이 큰 섹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태양광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손절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셨을 때는 해상풍력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1만 6천 달러인가요? 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때 코인 채굴해서 막 전력을 먹잖아요. 네. 거기에 GPU 카드. 엔비디아의 상승은 AI도 있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한정된 채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감기인가 아마 이렇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쪽도 지금 얘기들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전력을 끌어와야 되니까 네. 제일 만만한 건 사실 태양광일 수도 있어요. 그쵸. 중국 쪽이라면은. 네.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저의 이제 창의적인 상상력? 사실 아리백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라고 해서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 아리백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네. 이전 대선의 토론회에서도 아리백에 그렇죠. 대한 키워드가 질문도 하시고. 나왔던 만큼 꽤 오래됐는데 사실 아리백을 명확하게 실천하기가 지금까지 되게 애매했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냐면 우리 기업이 나 전기차도 쓸 거고 재생에너지만 쓸 거야. 우리 공장에선 그렇게만 해서 아리백 기업이 되겠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외국과 다른 게 한전에서 모두가 다 소매로 전기를 그렇죠. 끌어와서 전력 판매소라는 쓰는데 게. 내가 재생에너지만큼 비싼 돈을 내더라도 이 돈이 이 석유화학으로 화학적으로 만든 전기인지 아닌지 전기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 구분이 안 돼서 오. 외국에서 봤을 때 니네 진짜 아리백하는 기업들 맞아? 네. 라고 평가 절하되는 게 있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 단지를 만들어 버려서 너네 자급자족해. 그러면 이게 진짜 재생인지 아닌지 논란이 없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포인트를 본다라면 진짜 ESS, 자급자족에 필요한 건 ESS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공부 많이 해온 김유정 아나운서.
유정하나 하니까 자꾸 유정란 같잖아요. 그러니까 김유정 아나운서라고 좀. 네, 아, 금요일이니까 별 또 쓸데없는 얘기 이러면 안 되지. 손현우 팀장을 보면 자꾸 이 개그 본능이 발동이 돼가지고. 자, 하여튼 단지를, 그러니까 알리백이라고 하는 걸 계량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의 꼬리표가, 돈의 꼬리표가 없듯이 꼬리표를 달기가 애매해서 출처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하기가 좀 모호하다. 그거를 이제 단지를 꾸리고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정립해서 자, 우리 아리백 성공하고 있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표준이? 일단 저는 그런 아이디어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출처 이야기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보통 우리가 아리백이라 했을 때는 이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기업을 돌린다, 100%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아리백을 하니까 이제 화석 에너지 쓰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화석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를 지금 당장 운용하기 힘든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그 에너지를 산 발전 사업자한테 1기가와트 시당 7만 원을 주고 사서 그 세금을 내면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충족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약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관점을 원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현 정권이 이제 우리나라 특징이 5년마다 좀 정권이 바뀌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같은 성격의 정권이 5년에서 10년 정도 유지가 될 거다. 이런 보장이 있을 때 저는 태양광 에너지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걸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유정 아나운서께서는 그 아리백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셨는데 저는 전기세 공부를 해왔거든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연료 단가랑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팔리고 있는지 근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렸을 때 우리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세가 마냥 저렴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앞으로 갔을 때 이 전기세를 같은 돈 주고 어떤 원자재를 샀을 때 그 원자재에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다른데 우리가 원자는 퍼포먼스가 높지만 환경 오염이 있고 그다음에 화석연료가 그 중간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오는 단가 대비해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덜한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환경 오염에 이제 영향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마냥 착한 사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면은 당연히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권장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익률을 체크하고 어떤 매출이라든가 전 세계 시위를 봤을 때는 원전도 나빠 보지는 않는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은 원전보다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 이 기업들을 살려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일간 변동성 큰데 수급 도형이 나쁘지 않으니까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애들른 것 같긴 한데, 이 에너지는 필수적이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게, 구조적으로도 오랜 기간 조금 병폐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은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막 산업적으로도 얘기하지만, 그 한때는 원전 카르텔이라고 하는 조금, 이게 뭐한데, 또 발전 회사들 사고들이 많이 나죠. 노동자 사고, 사망 사고. 그래도 발전 회사들이 존치를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대체 발전이나 대체 에너지, 그린 에너지, R200 말은 자꾸 하는데 자꾸 허들이 막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안쓰럽은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전인가요? 산업단지 어디 가서 이제 토론을 자유롭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연구원분이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복복하면은 이제 단군 이래의 최대의 많이 하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 기관 과학 발전으로 추진했던 게 이제 중이온 가속기예요. 그 중이온 가속기를 통해 갖고 핵 융합으로 인공 태양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 지금 다 들어갔어. 그냥 원전. 죄송합니다. 윤곽만 된다면 좋겠지만 기술력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거를 사실은 추구를 해봐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소명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은 이러니까 보니까 태양광 패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확실하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대체 섹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네. 반도체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조성방산 이런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언급드린 섹터들이 하필이면 오늘 안 가서 아쉽지만 오늘 태양광이나 대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매수로. 지금, 네, 이 하나솔루션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일간 변수가 큽니다. 하나솔루션도 시가총액이 이제 6조가 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 8% 10%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1분기에 다른 태양광 관련 종목들보다도 한 발짝 먼저 실적이 흑자 전환된 종목이고 올해 2분기도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감세 법안의 태양광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 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이 꾸준히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변동성은 크지만 3개월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 박스권 지켜주면서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 CS 윈드나 이런 뭐 SK 이터닉스나 이런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는 어떤? 지난주였으면 절대 안 산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엔 제가 태양광 섹터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뜨거워서? 왜냐하면 미국의 세액에 대한 그 공제에 대한 법안 해석이 일주일마다 바뀌어서 섹터 자체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뭐 TPO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솔루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더라고요. 현지화를 좀 많이 네, 추구해서.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기미가 생긴 시점인 것 같다로 변했습니다. 저는 별로. 자, 두 분은 매수, 저는 별로. 네. 선택은 의견은 다양할 수 그쵸. 있으니까. 네. 자, 두 번째 기업은? 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즈, JYP 엔터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모든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반 실적 때는 사실 JYP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대형 4사 모두 하반기 월드 투어와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MD, 팬들이 연예인을 좋아할 때 흔히 만들어내는 굿즈와 상품들에 대한 판매 실적까지 함께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JYP 엔터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질 거는 뭐 근거는 좀 애매모호한데 네. 뭐 어찌됐건 JYP 엔터테인먼트 근데 이제 오너 리스크를 보통 엔터테인먼트 얘기들 많이 하지만 지금 하이브하고 YG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부각은 다 됐어요. 다 노출됐고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것이 또 주가에 영향을 주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JYP 엔터가 조금 클리어하다, 자유롭다. 뭐 박진영 PD에 대한 얘기겠죠. 물론 지난번에 뭐 어디 시상식에서 뭐 이렇게 네. 작년에 멋있는 옷을 입고 그거는 라이브를 했고 왜 그랬을까? 이번에 워터밤도 또 하시고 워터밤? 네. 왜 그랬을까?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최근에 워터밤이 굉장히 흥행을 해가지고 그 네. 영향도 한 이게 이제 30% 소비 심리나 있다. 뭐 어쨌거나 사회적 분위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워터밤의 흥행은 한 20% 정도. 그다음에 네. 오늘 JYP가 독보적으로 움직이는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한 50%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제 중국과 뭐 미국 간에 좀 이제 약간 실리적인 외교를 취하겠지만 많은 증권 전문가분들이나 정치평론가분들은 약간 좀 그래도 이 정부 특성상 약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꾸준히 뭐 통화했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엔터 같은 경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는 가수가 소속된 엔터사 매매하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저는 항상 SM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JYP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오너 리스크나 실적 퍼포먼스가 있는 종목은 YG랑 하이브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적의 변동폭이 작아서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종목은 JYP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리포트를 보면 저는 트와이스는 좋아하지만 스트레이키즈는 잘 모릅니다. 남자 그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포트를 봤을 때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마의 7년을 이겨내고 계약을 이어간 다음에 해외 콘서트 통해서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해외 공연 통해서 실적 이바지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종목들 다 평가를 해드리면은 SM 같은 경우가 11개월 선행포가 가장 낮습니다. 12 정도고 JYP가 15 정도, 그다음에 YG랑 하이브가 20 정도가 넘어가는 모습들인데 그다음에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1분기
실적은 JYP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SM이랑 YG랑 하이브는 좀 선방하는 편이고 2분기 실적도 가이던스를 보니까 JYP가 평가가 이제 실적 퍼포먼스가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엔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종목을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YG랑 하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은 JYP가 안성맞춤이다. 그다음에 뭐 에스파나 아니면 뭐 레드벨벳 좋아하시는 가수분들은 뭐 SM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나 건설도 보면 항상 뭐 돈 되는 것들로 막 쏠리잖아요. 농사도 마찬가지긴 해요. 뭐 미국도 무슨 농산물 가격이 막 뛰면 그쪽으로 농부들이 전부 그거 재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명예를 아직도 멍해처럼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막 짓잖아요. 네.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아레나 대형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야구장 같은 농구장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인색해요. 뭐 조금 하려다가도 말고 막 그러던데 그게 아마 더 파급 산업으로 봤을 때는 산업적인 파급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끝내버리면 어떡해? 그다음에 JYP는 사실 긍정적이라고 봐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오너 리스크에 대한 문제도 없고 아이돌에 대한 리스크도 적은 게 한 명 한 명이 되게 의리가 있어서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에 다른 유명한 정상급의 아이돌들 썼는데 네. 계약 기간 끝나면 아이폰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JYP 아이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의 모델도 단 사람이 재선임됐는데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예요. 삼성전자만 광고 쓰는 모델? 네, 광고 모델이 그 의리에 감동을 해서 어. 직접 다시 한번 채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만큼 좀 의리도 있고 클린한 기업인 것도 맞고 네. 여기와 덧붙여서 지난번엔 실적이 좀 안 좋고 우려가 있었지만 IR을 좀 잘 못해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좀 과소평가가 돼서 네. 평가가 좀 절하되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번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주가가 오히려 다른 기업보다 좀 안 가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 꼭 JYP? 일단 JYP 엔터에 대해서 매수 만 아니더라도 의견을 다른 기업을 또 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JYP 엔터나 SM을 제외한 다른 뭐 디어유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대안주로 대안주로 많이 소개를 드리는데 디어유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다소 좀 아쉽기 때문에 관련주로 말씀 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JYP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어떤 기간 수익률 어떤 시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어떤 기간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변동성만 따지면 하이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당장에서는 JYP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JYP를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굳이 엔터 관련 종목들이 대동소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소속된 관련 기업들 매매해 보셔도 좋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듣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금요일도 증시는 지금이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